당신의 방을 둘러보세요.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며 그저 낡고 필요 없는 것이라 여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형체를 가진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집착이 공간을 점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들어올 틈조차 없어집니다. 오래된 에너지가 공간을 꽉 메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루 미루고 또 하루 미루다 보면 당신의 빛나는 미래 가능성이 서서히 잠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부정적인 연세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만 실천하면 고여있던 공기는 흘러가기 시작하고 새로운 행운이 문턱을 넘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쉽게 놓지 못하지요. 같은 금액을 번 기쁨보다 잃은 충격이 훨씬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리가 주는 이점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생각이 바뀝니다. 버리면 손해라는 두려움이 버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큰 손해라는 확신으로 전환됩니다. 공간을 잃고 운을 잃는 것이야말로 진짜 손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리가 주는 혜택을 몸으로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혜택은 마음이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어수선한 환경은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정신을 겉아먹습니다. 실제로 마을의 낙서를 깨끗이 지웠을 뿐인데 범죄율이 급격히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무질서한 환경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신호가 되고 그 신호는 사람의 마음속 경계를 흐트러뜨립니다. 저는 한 베트남 기자에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일수록 주변 환경이 매우 어지러운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혼란스러운 공간은 무기력과 공격성을 키우는 토양이 됩니다. 반대로 정돈된 공간은 어떨까요? 무의식 속에 이곳은 안전하게 지켜지는 장소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마음은 경계를 풀고 본래의 평온함과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느끼는 답답함과 불협화음도 주변에 흩어진 물건들이 내뿜는 혼란 때문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 혜택은 금전 감각이 날카로워진다는 점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사람일수록 집에 물건이 적습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놓아버리면 결국 손에는 정말 가치 있는 물건만 남습니다. 이 과정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묻는 훈련이 됩니다. 이렇게 순화된 취향을 기준으로 살게 되면 가격이 싸거나 그냥 편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사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오래 사용할 물건을 아끼는 정신적 풍요로움이 자리 잡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과거의 고민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꼭 필요하다고 믿어버리는 마음의 착각이 바로 집착입니다. 늘 과거의 자랑이나 불만을 되풀이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라는 이름의 쓰레기를 마음속에 가득 짚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무의식 중에 물건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곧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단순한 처분이 아닙니다. 과거의 자신 일부와 결별하는 의식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놓아도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 작은 성공 경험이 마음속 짐을 내려놓는 용기를 키웁니다. 물건을 내려놓는 손길 하나가 과거의 그늘에서도 당신을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혜택은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연말 대청소를 하면 새해에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물리적 공간에 여백이 생기면 마음에도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일 여유가 생깁니다. 눈앞에 물건이 넘쳐나면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비로소 새로운 꿈이 깃들 자리가 마련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은 우리의 뇌에 아주 작은 부담을 계속 남깁니다. 그러나 물건이 줄어들면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모되던 에너지가 크게 줄고 되찾은 에너지는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음을 정돈하며 정신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의욕이 없어서 정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정리를 하지 않으니까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의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버린다. 다음으로 정돈한다. 그리고 다시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 중 가장 핵심은 첫 번째, 버리는 단계입니다. 전체 과정의 80%를 차지합니다.
이 단계를 넘기면 정리는 이미 절반 이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버릴 물건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여러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 물건이 지금 가게에서 팔리고 있다면 나는 돈을 주고 이것을 다시 살 것인가? 한두 번 입은 괜찮은 옷이라도 지금 당장 사려 한다면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에서 제외된 물건은 가격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이미 자기 역할을 끝낸 물건입니다. 돈을 주고라도 다시 가지고 싶다면 그것은 당신의 보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추억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내줄 때가 된 것입니다. 애매한 물건이 분명 존재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임시보관 상자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1년 뒤 날짜를 정확히 적어 벽장 깊은 곳처럼 잘 보이지 않는 공간에 넣어두세요. 인간의 뇌는 눈앞에서 사라진 물건을 놀라울 정도로 빨리 잊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버리는 과정을 끝냈다면 다음은 정돈입니다. 당신의 공간에는 진짜 의미 있는 물건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필수품을 하나의 예술품처럼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손에 익은 조리 도구, 애정이 담긴 컵, 오래 쓰며 정든 도구들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구성하는 주인공입니다. 수납은 물건을 숨기는 행위가 아니라 공간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자리 잡아주는 일입니다. 또한 물건을 꽉 채우지 않는 것, 즉 여백을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여백이야말로 마음의 여유이자 정신적 풍요의 증표입니다. 정돈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어질러지지 않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흙누르기,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간단하면서 확실한 규칙.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를 내보내는 교체 원칙입니다. 새 옷을 사면 그 대신 한 벌을 감사히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 물건이 늘어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이라면 내 정리에만 의존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습관을 바꾸는 일은 정말 어렵지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공간을 좋은 향기로 채우는 것입니다. 비누향처럼 청결한 향이 특히 좋습니다. 향은 이성이 아닌 본능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사람은 깨끗한 향이 감도는 공간을 더럽히는 일에 무의식적으로 저항을 느끼게 됩니다. 방의 혼란은 마음의 혼란입니다. 방을 정리하는 것은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가까운 자기 투자입니다. 버릴 때의 기준은 지금의 내가 돈을 주고라도 갖고 싶은가. 정리의 핵심은 필수품을 예술품처럼 대하는 태도. 되돌아가지 않게 하는 열쇠는 하나를 넣으면 하나를 내놓는 교체 원칙. 이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안에서부터 밝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그 생각은 진작에 나이든 관념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진정한 풍요는 적은 것에 만족하며 마음의 충만함을 느끼는 데 있습니다. 적을수록 풍요롭다는 말 가슴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일은 당신의 방에서 시작됩니다. 눈앞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 하나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떠나보내는 일로 첫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